자, 오늘은요, 신체 계통별 주요 질환 중에 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3.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 해가지고요. 심혈관계라는 건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혈액순환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과 세포로 운반하고 대사산문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탄력이 떨어져요. 두꺼워지니까 수축력이 떨어지는 거야, 선생님.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됩니다. 한 번 심장이 수축해서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감소한다는 거고요. 심박동수, 맥박수가 감소한다. 3.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한다. 그래서 동맥경화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요. 말초혈관이라는 건 끝에 있는 혈관이죠. 이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겠어요? 국시에도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 심장에서 혈액을 수축기안에서 혈액을 내보냈는데 이 혈관이 저항을 하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말초혈관의 저항이 증가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4. 체위 변환에 따라서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나면 현기증이 나고 그러죠. 왜냐면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머리끝까지 팍팍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니까요. 5. 하지 부종.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후 되면은 발이 붓죠. 특히 정맥류, 종아리 뒤에 그냥 혈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요. 항문에 치질이 생긴다. 이렇게 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심혈관계 질환에는요, 고혈압, 동맥경화, 그 다음에 심부전,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혈압. 고혈압은요, 수축기 혈압, 심장이 수축했을 때 혈관이 받는 압력 140 이상, 이한기 혈압 90 이상입니다. 선생님, 고혈압에 대해서는 원인은 증상은 이거에 대해서 시험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은요, 이제는 CBT로 시험이 가면서부터 어떻게 됐냐면 안 나온 데서 또 나오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핵심 요약집을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지 않고 표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압축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 이거를 1차성 고혈압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나이가 들면서 흡연 음주, 그다음 스트레스, 과식, 짠 음식, 운동 부족, 비만 등에 의해서 1차성 고혈압이 옵니다. 90% 이상을 차지하죠. 속발성 고혈압, 이거는 2차성 고혈압이라 그래요. 이거는 다른 질병에 의해서 합병증으로 일시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이 치료가 되면은요, 그러면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심장병, 신장질환, 뇌분비질환, 그다음에 임신 중독증으로 혈압이 오죠. 분만하고 나면은 또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를 속발성 고혈압이라 그래요. 증상, 이른 아침에 두통, 뒷머리가 뻐근하고 어지럽고 이명이 들리고 팔다리가 저린다든지 이유 없이 코피가 난다든지 심장 및 신장기능 장애, 뇌졸중 심하면 사망까지도 올 수 있겠죠. 뇌출혈로 치료 및 예방은요. 처방받은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한다. 이게 기본이죠. 그렇죠? 이 지속적으로 치료해도 고혈압이 계속될 때는 의사와 상의한다. 3. 저염 시기를 해야죠. 우리가 짜게 먹으면은요,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세포에 있는 수분이 혈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혈액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혈압이 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저염식이 이렇게 가고요. 저지방식이 금연, 절주, 표준 체중 유지, 하루 30 내지 60분, 일주일에 3 내지 5일 숨이 차면서 속옷에 땀이 벨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고요. 표준교재 182페이지에는요, 알코올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압약의 효과를 낮춤으로 금주해야지 된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옆 페이지에
고혈압 관리법 꼭 알아두기에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절제해야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고시에 고혈압은 금주해야지 된다. 절제해야지 된다. 이렇게 국가고시에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자,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 자, 선생님 봐요. 고혈압에 대해서는요, 원인은 증상은 이것보다도요, 고혈압 약물에 대한 잘못된 편견,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알고 가자고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X, 있죠.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한다. 2.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X, 있죠.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X, 있죠. 고혈압의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안전해서 약을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고요.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X, 있죠. 혈압약을 안 먹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므로 내성이 생겨서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알고 가시고요. 자, 두 번째로 동맥경화증.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한다. 원인은 뭔데요? 지방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과다 섭취로 인해서 가족력이라는 건 식생활이죠. 과음, 흡연, 비만, 스트레스, 폐경, 운동 부족,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증상은요,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 올 수가 있는 거고요. 불면증, 언어장애, 손발이 통증 및 냉증, 저림 및 괴사, 예, 혈관이 막히니까 어떻게 돼? 괴사가 오겠죠? 보행장애, 흉통, 의식장애, 반신불수, 두통, 현기증, 기억력 저하 등이 있다. 치료 및 예방은 금연해야죠. 담배 속의 니코틴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축적시켜주고요. 혈관에 탄력을 없게 해줘서 동맥경화를 더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금연해야지 돼요. 네. 고혈압 및 당뇨병을 관리해주고요.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갑니다. 심부전.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은 하고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자, 이유를 불문하고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됐다.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 이러면 심부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 관상동맥이라는 건요. 혈관에도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혈액 공급을 시켜주는 동맥이 관상동맥이에요. 이 관상동맥 질환에 의해서 심부전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에 의해서 심부전이 올 수 있다. 증상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니까는요, 의식 혼동, 현기증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기침, 객담, 호흡곤란. 오? 아니, 심혈관계 질환에서 왜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날까요? 있죠. 이거는요, 우리 심장과 폐와 폐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폐정맥, 폐동맥이 폐로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요. 폐순환을 통해 가지고 산소 순환을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면요, 폐 부종도 와요. 폐에도 문제가 와가지고, 기침, 객당,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좌식 호흡. 앉은 자세에서 숨차니까 호흡을 하게 된다. 의존성 부종이 있다.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기능을 못하면 부종이 생겨요. 만성 심부전증일 때도 부종이 생기죠. 그래서 부종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된다? 수분을 제한해야지 돼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환을 배울 때 보면은요, 인플루엔자일 때도 충분한 수분 섭취, 폐렴일 때도 충분한 수분 섭취, 요실금도 충분한 수분 섭취, 예,
설사할 때도 충분한 수분 섭취, 변비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 그래서 수분 섭취를 제한하려는 거는 몇 가지 질환뿐이 없습니다. 어떨 경우에요? 몸에 수분이 많이 축적돼 있는 질환일 때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지 돼요. 그러면 어떤 질환이다? 심부전, 네, 의존성 부종이 생기니까 몸 안에 이 세포 안에 물이 차요. 물이 고여 있어요. 부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제한을 해야지 된다. 만성 신부전증일 때 수분 제한을 해야지 된다. 간경화증이 있으면 복수가 차죠. 수분 제한을 해야지 된다. 이런 몇 가지에서 수분 제한이 있습니다.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제한, 운동, 그 다음에 독감이나 폐렴 예방접종, 금연, 고혈압 및 고지혈증 치료, 스트레스 조절, 과식은 심장 부담을 주므로 음식을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 폐정맥, 폐동맥, 폐정맥이 폐랑 같이 이렇게 순환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심장 수축력이 감소됩니다. 네 번째로 빈혈이요.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에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 저기 뭐냐면 우리가 빈혈 검사하면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적혈구 이거 나오면 무조건 빈혈 이렇게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노인에게는요.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인 철결핍성 빈혈이 흔하다. 그래서 빈혈에는요. 재생불량성 빈혈, 철결핍성 빈혈 이렇게 보는데요. 어르신들한테는 철분이 부족해서 또는 철분의 흡수에 문제가 있어서 철결핍성 빈혈이 흔하다. 그래서 의장 간에 출혈이 있어서 그게 몸에서 만들어지는 철분에 비해 어딘가 출혈이 있으면은요, 그러면 부족해지겠죠. 네. 그래서 원인은 의장간 출혈, 철분 섭취 부족, 철분의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증상은요,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하니까 현기증이 나겠죠. 두통이 있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손발이 저리고 설염, 빈맥, 맥이 빨라지고요. 혈압이 떨어지고요. 저혈압, 호흡곤란, 성욕 감퇴 등이 있고요. 치료 및 예방에는요. 빈혈 치료에는 철분과 비타민 C, 예, 비타민 C에는 비타민 C는요, 철분 흡수를 도와줘요. 그래서 같이 복용해야지 돼요. 그래서 철분제와 오렌지 주스를 함께 복용하면 좋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철분이 많은 음식은요, 굴, 달걀 노른자, 붉은 살코기, 콩류, 시금치 등이 있고요.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으면 의사와 상의한다. 이렇게 갑니다. 심혈관계 질환 요양보세 활동, 대상자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면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한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선생님, 국시에. 왜냐하면 낙상으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지럽다 이러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한다. 이렇게 갑니다. 승차하는 대상자에게 심장병인 것 같으니 병원에 가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르신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는 권면하지만은요. 흉통, 호흡곤란 등을 호소할 경우 우선 가족과 상의하고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예, 심장에 안 좋은 증상이니까는요. 네 번째로 노화에 따른 근골격의 특성.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들고 가슴을 향하여 보게 되고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간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척추뼈에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 같이 있죠. 예,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오그라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척추뼈가 오그라드니까 기둥이 이제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향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이 팔다리의 피하 지방 감소하고, 예, 손목도 가늘어지고, 다리도 가늘어져요. 근간소증으로 인해서요.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한다. 밑줄자, 있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골격계 질환,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으로 오른 것은 해서요. 허리에
피하 지방은 증가한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형 체형, 중부지방이 풍부하죠.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나이살이다 이러잖아요. 3.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돼서 신체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4. 근육 경련이 생기고 근육 피로가 잘 온다. 5.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되고, 예, 골다공증 때문에요. 관절 운동이 제한을 받는다. 하악골의 세약으로 치아가 상실됩니다. 잇몸도 손상되고 하니까는요, 약해지고. 자, 네 번째로, 근골격계 질환을 볼게요. 여기에서는요,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세 가지를 공부하게 돼요. 1. 퇴행성 관절염.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닳아서, 예, 연골이 닳아서 이러면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야지 돼요. 국가고시 문제예요. 어쩌고 저쩌고 연골이 닳거나 없어져서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다. 관절 어디에 있습니까? 퇴행성 관절염이죠. 예, 관절에. 그래서 원인은 노화,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의 퇴화로 인해서, 퇴행으로 인해서요, 연골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온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라는 거는요, 통뼈이신 분이 있고 뼈가 약하신 분이 있죠. 그러면서 환경적 요인은 뭐냐면 자식 문화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죠. 입식이 아니라.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관절염이 쉬우겠죠. 증상. 날씨와 활동의 정도에 따라 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활동을 많이 하면 악화되고요. 안정하면 호전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죠. 아이고, 내일 비 올려나? 이렇게 몸이 쑤시지. 내 몸은 일기예보야. 이러시죠. 예.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동안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 경직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다 풀려요. 3. 운동장애 및 관절의 변형이 생깁니다. 자, 손가락에도 관절염이 있으니까 변형이 생기고 무릎 관절에도 변형이 생겼죠. 네.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한다? 관절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관절 운동을 해줘야죠. 예, 수영, 체조, 요가, 평평한 흙길 걷기, 예,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힘이 가지 않도록 흙길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치료, 체온, 체중 조절, 온냉요법, 물리치료 등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골다공증. 뼈 세포가 상실되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을 일으키기 쉽다. 골밀도가 낮아진대요. 자, 이것 보세요. 이거는 정상인의 뼈예요. 굉장히 골밀도가 치밀하죠. 근데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뼈가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죠. 예. 그래서 골밀도,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는 골밀도 검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골밀도 하면은 골다공증 이렇게 가시면 돼요. 원인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서 폐경으로 인해서 저체중, 운동 부족,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서 이 갑상선 호르몬에서 저기 뭐냐면 칼시토닌이라는 칼슘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칼시토닌이라고요.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 골다공증이 온다. 그다음에 칼슘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혈전 예방약으로 아스피린, 헤파린 등을 복용했을 때 흡연, 음주, 카페인, 무리한 체중 감소, 유전적인 요인. 자, 증상으로는요, 허리에 통증이 있고 등이나 허리가 굽어지고요, 키가 작아지고 잦은 골절이 생기겠죠.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한다? 걷기. 예.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걷기를 한다. 그 다음에 칼슘 및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선생님. 예전에 국가고시에요.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칼시토니와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칼시토니도 기억해 주세요. 칼시토니, 칼슘. 자,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 D랑 같이 먹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 빈혈은 철분과 비타민 C
골다공증은 칼슘과 비타민 D예요. 여기에서 빈혈이 비타민 C인가 D인가, 골다공증가 비타민 C인가 D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골다공증이 있으면 등이 이렇게 굽죠. 그렇기 때문에 등이 굽은 비타민을 주는 거다. 해당이 된다. 등이 고픈 비타민 있죠. 그래서 골다공증일 때는 비타민 D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D는요, 자외선을 쬐면은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요. 네. 금주, 금연, 체중 조절, 호르몬 치료를 하고요. 비타민 D 합성,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시간은 피한다. 왜?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거든요. 그리고 주 2, 3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팔다리 등의 자외선을 쬐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관절 골절이요. 강한 외부 힘의 작용으로 뼈가 부러지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낙상에 의해서 고관절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골반뼈에 대퇴뼈가 들어가 있는 부위 이것이 고관절이에요, 선생님. 어르신들이 낙상 넘어지거나 주저앉으면은요. 이 고관절 골절이 제일 먼저 와요. 흔히. 예. 근데 이 골반뼈 있는 데는 우리가 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탱하기 때문에 고관절이 골절되면은요, 어떻게 된다? 누워 있어야지 돼요. 와상 상태로. 그렇죠? 자, 원인은 뭔데요? 고령에 의해서 하지 기능 부전, 다리가 약하다는 점죠. 시력장애, 골다공증, 저체중, 보조기 사용,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낙상하거나 주저앉았을 때 있죠. 증상은 서해부와 대퇴부에 통증이 있다. 있죠. 골반뼈에 대퇴부가 들어간 부위가 고관절이잖아요. 이동에 제한이 있고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요. 치료미 예방은 골다공증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고요. 골절이 있으면 골절 부위를 수술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낙상을 예방하고요. 선생님, 우리가 낙상 예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타야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좋다. 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관절에 무리를 덜 준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고요. 반대로 화재나 지진이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발생하는 거 근골격계 사정시 자 볼까요? 근골격계 건강사정 시 꼭 관찰해야지 되는 것은 정답은 관절의 가동 범위. 예. 근골격계에서는 관절의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움직이냐, 팔이 뒤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뭐 이런 관절의 가동 범위를 관찰한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근골격계 대상자는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이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